민주당 선대위의 1호 영입인재 조동현 씨입니다.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익병 원장. 앞으로 인선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일명 비니좌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의 문제 발언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자, 요새 제일 많이 나온 뉴스 같아요. 인재 영입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또 근원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재 영입을 왜 합니까? 대선에. 오창석 평론가도 인재였죠? 네, 그게 참사였죠. 인재 영입이 되긴 했는데, 네. 대선하고 총선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인재 영입이 왜 필요하죠? 결국은 총선은 그 정당의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네. 대선은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작업입니다. 아하.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2012년에 박근혜, 김종인, 이준석, 네. 2022년에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네. 똑같습니다. 10년을 두고 대선 후보만 바뀌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누가 더 파급력이 있을까? 2012년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 이준석 대표는 이미 알려진 인물이 됐어요, 이제. 네. 예. 근데 이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정말 참신한 인재였어요. 신인이었어. 신인 중에 신인. 굉장히 참신한 인재였는데 병아리 같았어요. 네. 너무 놀랍게도 등장하자마자 토론에 달변을 보여줬습니다. 최고로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채웠죠. 네. 마스코트가 아니란 걸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박근혜와 김종인의 궁합이 더 좋았느냐? 박근혜는 산업화를 상징하고 시장과 자유와 경제만을 상징했었는데 네. 이 부족분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시장에 국가의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인 김종인 당시 박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국가가 경제에 참여해야 되고 네. 경제 민주화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썼던 카드예요.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무 라인 정리와 메시지 단일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약의 파급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후보보다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에요. 선거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부족한 사람을 앞으로도 영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 건 네. 괜찮다고 봐요. 근데 얼굴 마담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뭐 국방 분야 자문위원이라든지 노재승 씨 같은 경우도 그냥 청년본부의 어떤 뭐 본부장 내지는 그런 거였다든지 했으면 저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인 감각이 요구되는 부분에 꽂아 넣어버리니까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아주 대단하고 정말 무결점의 훌륭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테스트를 견딘 사람은 사실 이준석 대표 정도밖에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기에 꽂아놨는데 버틴 사람은요. 네. 솔직히 그리고 저는 2012년에 이준석 대표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당원이 아니었죠. 그때는 당원도 아니었지만 뭐 솔직히 청년을 대표할 수도 없는 하버드 나온 사람은 뭐 줬다 꽂아놨냐. 그래도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데. 하버드 나오면 안 됩니까? 뭐 하버드도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좀 질투였네요. 약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근데 여튼 제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저는 정당이 기본적으로 인재 영입이 장기 투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인재를 영입하면 그 사람을 아무리 못해도 몇 달 정도는 트레이닝을 시켜서 지방선거를 준비시키든지 네. 조금 더 바람직하게는 총선을 대비해서 미리 영입을 해서 대선판도 같이 뛰면서 정치도 경험하게 해주고 총선을 준비하도록 하는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재 영입하는 초단타 투자입니다. 아하. 어제 영입해서 어제까지는 그냥 사인이었던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오늘 선대위원장으로 꽂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식 초단타 투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박도 많이 나지만 대박보다 쪽박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인재를 길러내지 않고 아니면 영입을 했더라도 그 조금이라도 투자하지 않고 바로 써먹겠다 이런 놀부심보로 정당들이 접근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다. 네, 민주당은 이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이 조동현 교수의 사퇴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생활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에 이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이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비정치인을 영입해놓고 너무 무책임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네. 것인데요. 두 분은 이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태세 전환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졌던 게 그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민주당에 그 네. 법률 지원 부단장이세요. 네. 처음에 조동현 씨 입장문을 SNS에 올리셨을 때는 이렇게 막 쓰시고 더불어민주당 법률 지원 부단장 누구라고 썼어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SNS에 어떻게 수정을 하셨냐면 그냥 조동현의 변호인 누구라고 바꾸셨어요. 아, 당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네, 자격 자체를 바꾸시는 걸 보고 아니 당이 왜 이러냐 끝까지 좀 가시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민주당의 대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 지원 부단장이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당이 소중하게 인재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실은 우리도 검증 과정에 이런 게 있었고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양해를 구한다라고 직접 얘기했었어요. 직접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재 영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조동현 교수의 경우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이제 혼외자가 부정행위나 불륜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 같은 건 조동현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걸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상의를 한 끝에 자, 조동현 교수가 뒤늦게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한 모양새인데 이 같은 대응은 어차피 지금 선대위원장을 그만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이제 혼외자라는 단어였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고 부도덕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생활을 이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영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억울함이 있었다라고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자연인으로 돌아간 국민입니다. 이 한 국민의 아픈 가정사를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더 해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생활 이게 결국은 이 검증 논란의 종지부를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조동현 씨께서 이번 기회에 좀 가로 세로 연구소를 때려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약간 있어요. 비슷한 결이 아닙니까 국민의? 저희는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로 비슷한 결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저희가 선거를 연전연패했었습니다. 이분들은 극우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냥 정치 사기꾼이거든요. 코인벌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국민의힘이 지금은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는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보면 요즘 실제로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들이 많이 멀어져 있는 게 극우 유튜버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구죠?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요.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 혹시 이준석 대표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은 그게 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해악이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로 세로 연구소를 좀 정말 때려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공감이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인재 영입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특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도덕성이 높은 점수를 못 주기 때문에 인재를 영입할 때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창석 평론가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워딩 잘못됐다고 봅니다. 후보의 도덕성이 높으면 영입 인재 도덕성 낮아도 됩니까? 그러네요. 네. 워딩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후보의 실력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근데 사회에 너무 반하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게 도덕성이 아닌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검증을 나서야 된다고 보지만 이러한 개인 가정사의 아픔까지 다 헤집어서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뭐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마녀사냥하는 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자가 보시길래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인재 영입 관련된 검증 기준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까? 지금 특히 조동현 교수 때문에 사실 민주당도 깜짝 놀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상 선대위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검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민주당 말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다. 아하. 물론 총선 인재 영입 이럴 때는 뭐 서류도 받고 봐야 무슨 되겠죠. 매뉴얼이 네. 있어서 꼬치꼬치 물어보고 하는데 선대위는 이게 당에서 보기에는 자원봉사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이 가뜩이나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지금 인재 영입 양당이 되게 치열한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럴 검증할 수단도 없다. 검증하다 보면 딴 당으로 가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봤잖아요. 도덕성이 무결에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보통 당에서도 국민 감정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한다. 자, 국민의힘도 인재 영입 논란에 휩싸인 건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딸 특혜 채용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성태 전 의원은 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장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국민의힘이 7시간 만에 철회한 일. 자, 그런데 최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노재승 씨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민영 기자, 노재승 씨가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지금. 네, 일단 그 김성태 전 의원은 직능총괄 본부장 맡았다가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고요. 네. 그리고 의사인 함익병 씨는 7시간 만에 취소를 했어요. 이때 되게 국민의힘 대응이 빨랐던 게 네. 내정하고 바로 과거 논란이 불거지니까 보류했다가 바로 취소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비니좌로 알려진 이 노재승 위원장 비니좌, 네, 비니좌. 비니를 예. 쓴 본자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5.18 폭동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나 아니면 뭐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옹호하고 감싸는 분위기였는데 평범한 소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각종 변화에 대해서 자기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집중할 필요 없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가난을 비하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좀 가난 얘기가 국민 감정을 건드린다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문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변인이 우려 깊은 눈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게 아마 노재승 위원장이 첫 번째 사례였으면 제 생각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빨리 사퇴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네. 함익병 원장인가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사퇴하도록 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 물론 5.18 왜곡을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뭐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문제된 게 아니고 굉장히 극단적인 언행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게 그냥 일반인일 때는 상관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동선대본부장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당 생활을 30년 해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SNS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썼던 글이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미 당에서는 좀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망설이는지 잘 모르겠고 네. 특히 또 국민의힘 사람은 더더군다나 5.18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조심성이 부족했고 네. 본인의 의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일명 비니좌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영입 관련해서 검증 이제 이민영 기자 조금 언급을 해줬는데 본인 할 때 인재 영입할 때 좀 뭐 적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 29 취업 대신 출마하다라는 네. 명저가 있습니다. 명전 아니고 저도 보긴 봤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인사검증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네.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까? 2016년에 제가 받았던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해야 됩니까? 네. 못 쏠 느낌이라 가지고 왜 그걸 물어보시죠? 자, 이 질문이 있고 두 번째, 결혼했냐?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혹시 그 연애의 대상 중에 유부녀가 있었습니까? 잠깐만, 예, 그것까지요. 검증입니다. 아, 검증이네요. 네 번째,
아이가 있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가 있냐? 혼외자 말하는 거네요. 바로 5번째입니다. 유부녀를 임신시켜서 아이를 가지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불륜 후 혼외자. 점점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세게 검증을 하거든요. 6번째, 혹시 본인이 혼외 출산으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혼외자인가? 본인이 혼외자인가? 그것까지요? 와. 7번째,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8번째,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습니까? 9번째, 내가 직접 소유한 부동산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혹시 위장 전입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14번, 마약이나 본드 등의 향전신성 물질을 다룬 적이 있습니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 다른 정당에 소속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습니까?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군대 다녀왔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옹호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도 있다. 통과한 거 보면 거짓말 하셨나 보네요. 어디가 거짓말입니까? 자, 요거는 이게 15가지가 제가 2016년 영입이사로 될 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앞두고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타이트한 질문들이 많네요. 예.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과정이 굉장히 축소됐거나 생략됐을 가능성이 있다.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 친한 뭐 아주 친하지 않지만 저의 친구가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저런 거 잘 안 합니다. 총선 때랑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이 급하거든요. 그 친구도 스토리 좋고 막 스펙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당에서 제발 좀 와달라. 제발 좀 와달라라고 하는데 무슨 검증을 합니까? 네.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조동현 교수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전문가로 영입이 됐다가 10여 년 전에 개인사로 인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 논란 관련해서 궁금증이 좀 드는 것이 있는 게 선대위에서 영입하는 인재 검증은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도덕성을 이유로 사생활 검증까지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사생활은 어떻게 보시면 오창석 평론가 본인도 그 연애 그 적을 때 기분이 뭐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내가 혼외자로 태어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은 좀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검증은 이보다는 더 세면 셀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준비를 잘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논란이 터졌을 때 저와 같은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뭐 성폭행으로 인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분위기와 다른 10여 년 전에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를 발설하면 모두 전적되는 조치를 받았다. 내 주변 처음에 국민들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 내부에서도 성폭행이나 또는 성비위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신고하고 그 사람이 진급의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미혼모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얘기했으면 분위기는 달랐을 텐데 민주당이 여기까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분명히 부족했다라고 사과해야 됩니다. 네, 사과를 해야 된다. 자, 당분간 양당 모두 인재 영입에 또 힘을 또 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또 검증, 철회 또 이런 얘기 또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오늘 장원 씨가 양쪽 얘기 들어봤잖아요. 임현 기자 얘기도 들어봤는데 한 코멘트 하나 해주십시오. 한 줄 코멘트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 영입 그렇게 중요하면 왜 인재하나? 아유, 묵직합니다. 진작 하든가 아니면 되고 나서 하든가. 왜 인재 와서 뭔 인재 영입이니? 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묵직합니다. 네, 장원 씨가 시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개그맨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웃겨야 됩니까? 시사하는 사람들이 할 것 같은 말씀. 네, 웃음보다는 내용에 치중해봤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마코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어디 갔어요? 거기 이제 안 왔잖아요, 줄범식에. 뭐 멀리 가셨나? 그래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사실 오는 게 맞긴 맞죠. 천하람 위원장 갔죠? 저는 사실 안 갔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같은 급수는 안 가도 되는 거죠? 원래 저도 가야 되는데. 사람 급을 이렇게 나누십니까? 아니, 위원장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나름 당일 위원장이 있어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